키보토스에 있는 학생들은 대체 누구, 아니 무엇일까요? 그들의 외모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동물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날개나 뿔이 있는 등 딱 봐도 인간은 아닌 존재들이 보이죠.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헤일로의 존재입니다. 헤일로, 즉 후광이라고 부르는 광류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고리가 아닙니다. 여러 종교에서 초월적인, 즉 신 혹은 신에 가까운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리이죠. 게임을 하다보면 밀레니엄 학생회장 리오가 아리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계가 헤일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요. 거기다 아츠코에게 신비라고 부르는 힘을 빼앗아 위대해진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봤을 때 없었던 헤일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작중에서도 단순한 패션 아이템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제가 말한 종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즉 신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신비라는 에너지의 매개체이자 신성을 지닌 존재임을 증명하는 상징인 셈이죠. 거기에 학생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이해가지 않았던 설정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전부 헤일로를 가지고 있지만 왜 이 세계에서 학생이 아닌 자는 헤일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까요? 저는 여기서 커다란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키보토스라는 세계는 오직 학생만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닐까라고요. 일단 키보토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면 학생이라는 특수한 인물들만 헤일로를 가지고 있고 그 외 주민들은 헤일로가 없다는 게 이상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주민들 중 상당수는 사람의 형태가 아닌 것도 의심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의 형태가 아닌 개나 로봇 등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는 존재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NPC처럼 음식점이나 은행 직원 등 도시의 인프라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오직 서포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도 분명 인정 욕구라던가 무언가 추구하는 사상이 있을 텐데 이걸 추구하기 위해 테러를 일으킨다던가 모두가 알아주는 업적을 만드는 것 같이 눈에 띄는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한 최종장 1장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말이죠. 물론 학생이 아닌 인물들 중에서 독자적인 목적을 가진 듯 보이는 존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이저 코퍼레이션이 그렇죠. 하지만 그들조차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어른 중 한 명인 검은 양복이라는 존재에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의 제목조차 제 가설에 힘을 보탭니다. 아카이브, 즉 저장소는 사전적으로 정보나 책 등 지식만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발바르의 시드볼트나 일본의 쇼소인 등 다양한 것들을 저장 혹은 보관하는 장소를 뜻하죠. 블루는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중에서 파란 하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행복의 상징같이 좋은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마치 천국처럼요. 그러니 천국과 같은 낙원을 보존하는 장소, 뭐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쪽이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블루블러드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국에서 왕족이나 귀족같이 고귀한 피를 가진 인물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귀한 피라 신에 가까운 혹은 신의 존재일 수도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말 아닌가요? 그런 블루블러드들을 보존 혹은 보관하는 장소, 블루 아카이브, 이거 꽤나 그럴싸하지 않나요? 게임 속에서 여름 이벤트가 몇 번씩 일어나는 걸 보면 해가 지나고 있다는 건데 그 누구도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학생들을 보관, 보존하기 위해선 학창시절이 계속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는 거죠. 성장도 끝도 없이 이용하기에 이상적인 학생의 상태를 반복하며 신들의 정체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이 키보토스 블루 아카이브라는 장소는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추측해보자면 신의 힘, 즉 학생의 힘을 빌려 사용하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아트리체는 이런 말을 하죠. 더 높은 권위와 격을 가져서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즉 세계는 그것이라고 부르는 무언가의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루 아카이브라는 장소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신들이 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서 본인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인보다 다루기 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어른, 뭐 꼭 선생이 아니더라도 여러 어른들의 입김에 따라서 여러가지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들을 이용하는 존재인 어른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솔직히 이 부분은 더 플레이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들은 신념과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된 목표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건 플레이어, 즉 여러분들의 목표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어른들마다 능력이 최소 1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중 플레이어, 즉 선생의 능력은 엑스칼리버 마냥 약속된 승리 같은 게 아닐까
않을까 추측이 돼요. 게임에서는 지휘를 잘해서 학생들이 더 강해지는 거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선생이 없을 땐 데미지조차도 넣지 못하는 상황인데 선생이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학생들의 데미지가 강해진다던가 평소에 총을 쏠 때 명중률이 0에 달하는 학생도 선생이 시딤의 상자를 사용하자 쏘는 것마다 맞추는 명사수가 됩니다. 그리고 게마트리아의 골콩트가 선생이 개입하면 모든 개념이 바뀌어 이야기의 결말을 바꾼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제 가설에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색채라고 불리는 것이 신비를 공포로 반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은 반대되는 대적점인 빛으로서 오히려 공포를 신비로 반전시키거나 신비를 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 존재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 선생이 평범한 인간은 아니라는 걸 최종장에서 시딤의 상자를 가동시킬 때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7개의 통곡을 우리는 기억한다. 예리코의 화두를. 여기서 예리코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뚫을 수 없다고 알려진 견고한 성벽을 신이 시키는 대로 6일 동안 기도하며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고 신을 의심하지 않은 여호수아는 신의 말을 그대로 이행해 진짜로 함성으로 예리코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죠. 여기서 화두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질문을 뜻하는 불교의 용어를 말하는 건데요. 예리코의 화두, 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을 믿고 따르라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신을 선생으로 아로나를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패스워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선생, 즉 신은 아로나 시딤의 상자에게 말한 거죠. 나를 믿고 따르라고. 현실을 조작해 총알을 피해가게 하고 온갖 해킹에 면역일 정도의 오버 테크놀로지를 가진 이 상자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니 선생의 정체로 의심이 가는 존재가 딱 하나 있군요. 이 게임에서 초월적인 기술력을 가진 존재가 있잖아요. 바로 키보토스 전 문명이자 지금은 멸망한 무명사제들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말 그대로 신의 힘을 가진 존재, 이름 없는 신의 정체가 바로 선생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름이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름을 설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고, 샬레에 있는 선생만 사용 가능한 물질 생성기도 생각해보면 게임적 시스템이 아니라 무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보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이 드러나죠. 지금은 무슨 일인지 반쯤 부서져서 기동하기 위해선 기동석 조각이 필요하지만 예전에 멀쩡했을 땐 진짜 말 그대로 창조신의 권능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녀의 역할 중 하나가 신으로부터 예언을 받아 알려주는 건데요. 대예언가라 불리는 세이야의 꿈속에서 선생을 만났다는 점, 총 학생회장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잠든 꿈속에서 선생을 만난 것처럼 묘사가 되는 점, 베아트리체가 선생을 없애기 위해선 모든 걸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창조신의 영역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보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지구에서 온 평범한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학원의 크기라던가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유, 텐도 아리스의 정체 등 아직 풀어야 될 게 많은데 조사가 좀 더 필요해서요. 준비가 된다면 파트 2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